대구 MBC 진짜 훌륭한 방송입니다. 특히 신병철 기자 진짜 훌륭한 기자입니다. 초청 한번 하셔야겠네요. 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깨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사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유력한 증인이잖아요. 사실은 검찰이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걸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게 최성해의 증언이었는데 최성해는 사실상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랄까 객관성이 없는 상태라는 최근에 대구 MBC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조국만 흠집내면 문재인 정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성해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의 특수관계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동양대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청탁하려다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으면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이 국민의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규일 같은 국회의원들하고도 교분을 싸우면서 심지어 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의 공천 5번 안짝으로 집어넣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최규일은 사실은 새끼에 지나지 않아. 지역의 초선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주호영이 전화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최성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똑같은 위치를 갖는 겁니다. 중요한 증인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당사자가 돼버렸는데 작년 12월 28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교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한국당 국민의힘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최성해 하는 말 주호영도 전화 왔고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도와준대요? 최성해가 그래 원래 뭐 이렇게 주호영도 전화를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기자가 물어봐요. 주호영한테 주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최성해 전 총장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있어. 아말로 한다. 작년에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자가 다시 물어봐요. 원내대표께서 그쪽의 정경심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인데 접촉을 했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호영이 그거 재판하기 이전이야. 기자가 재판하기 있기 전에 물으니까 아 그렇지 그때 막 시끄러울 때 한 번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한 번은 꿋꿋하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전화한 게 다야. 그게 뭐예요? 재판이 있기 전이면 전화해도 됩니까? 한참 시끄러울 때? 그 구조였던 것 같아요. 최성해 총장이 일종의 이제 양심선언자처럼 돼가지고 최성해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정도로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공병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답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성해는 지금 반 문재인 전선의 선두주자로 섰던 거고 최규일도 마찬가지지만 주호영 등과도 통화를 하면서 교분을 어떤 그 공범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갑자기 이 최성해라는 사람이 그 청문회 하기 할 때 그 검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자기는 그런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완전히 그 조국 장관의 일가족을 완전 파렴치한 범인으로 몰아가게 된 하나의 핵심 코어가 되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국진당하고 계속 어떤 그 연결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짬짬이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당시에 희한하게 보면은 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사위원장도 그때 그랬잖아요.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법무장관을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니까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뭐 처신하겠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니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있다가 기소되니까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막 그때 당시 막 그렇게 하면서 검찰하고 국진당 의원들하고 짬짬이가 있었고 또 국진당 의원하고 최성애랑 짬짬이가 있었고 이 삼각 편대가 조국 장관을 어떻게 해서든 낙마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권에 흠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성애 관련돼서는 아마 최성애가 가지고 있던 가장 현안은 뭐였냐면 학교의 재정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했냐면은 학교 교직원들에게 2019년 당시 9월 달에 보도입니다. 이게 학교 교직원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내라 라고 강요했을 정도로. 그럼 왜 그렇게 학교가 재정적으로 무리하게 됐느냐. 서울 그 경기도 북부에 그 수도권 캠퍼스를 만들기로 최성애가 그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겪고 있던 그런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게, 그러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하지만 그게 거절됐고, 그래서 최성애의 판단은 뭐냐면 이 정부는 이런 식의 로비가 통하지 않는구나. 그럼 학교를 유지시키고 내가 학교의 재정적 안정, 그 다음에 학교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손잡아야 되는데 조국 장관 쪽보다는 한국당, 주호영 등등과 결합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나에게 국회의원 비례번호를 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없는 얘기를 이제 뭐 그쪽이 예를 들어서 주문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해준다는 명목으로 검찰과 같은 편에 섰고,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체제, 그러니까 정당과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바로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와 관련된 거였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최성애는 그쪽이 주문한 대로 증언을 해주고 그 증언이 마치 가장 객관적인 증언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 가족이 희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호영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원내대표 되기 전에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최성애 이야기 들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최성애 말의 요지는 이 전화는 되도록 나한테 안 오는 게 좋다. 국민의힘도 안 오는 게 좋은데, 왜냐면 나중에 뭐 하면은 국민의힘 때문에 어쨌다 이렇게 그럴까봐 안 오는 게 좋은데, 밑에 나오죠. 주호영이 원내대표니까 내가 받았다. 주호영이 거짓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총선 한 달 정도 전인 2020년 3월 달에 시큰한티한 그 녹취록이 또 있어요. 국회의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국회의원단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그 당시에 총선 전이었으니까 최성애가 한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공천도 해준다고 했고 비례대표도 5번 안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다. 나섰다가 내가 안 나가기로 결정지었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했다가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 아마 이게 공개적으로 털리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보기에 이게 학력 위조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지점 때문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그 동양대에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국회의원 직을 걸면서 최성애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구 MBC가 이만큼 소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판하고도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 그러면 언론들은 재판 중인 사안은 보도를 안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최성애가 이런 그 주호영,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성애랑 통화를 했었다고 하면 진상규명이랄까 입장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최성애는 주호영과 국민의힘과 한 편이었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 표창장 위조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왜 이걸 비판하는 정치인이 없냔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당시에 만약에 최성해가 작년 선거 과정에서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그 공천을 받는다면 비례대표로, 그러면 본인의 정파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최종 학력에 관련된 것도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공천을 받으면 아 결국 저 사람 저쪽에서 정치하려고 줄을 섰구나, 그런 것 때문에 공천을 본인은 안 받는 걸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래한국당에서 꺼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 데리고 오면 오히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이 국회의원 하고 싶은 욕망은 아주 크나 그 미래한국당에서도 공천 줄 생각이 없었다. 근데 자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 됐건 간에 아주 중요한 이런 증인에 대해서 뭐 최규일이라든지 이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함으로써 상당히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인으로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짬짬이 돼서 한 거죠.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사실상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조작으로 보이는데 결정적 증언이었다니까요.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을 준 사람이 안 줬다고 하니 조작한 건데 그게 증거가 최성해의 말밖에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짜맞춰서 증거 조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됐건 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제 제기를 해내야죠. 그래야 언론이라도. 그냥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나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관심을 받는 거는 유명 특정 몇 인의 셀럽을 제외하고는 다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서 공식 발언하거나 의원총회 등에 발언함으로써 뉴스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 심지어 서울 MBC도 안 받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성해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믿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는 문 닫아야 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조국 장관 편에 서더라도 특별한 이득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조국 장관 편에 섰는데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우리는 학교 망한다. 이 얘기는 자한당 세력은 민주적 절차 없이 그냥 동양대 정도 하나 날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성해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하지만 자한당은 정권 잡으면 미운 털 박혔어? 옛날 전두환이 국제그룹 날렸듯이 동양대 날려. 그러면은 이런 그 위기의식 속에서 진실을 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의힘의 그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에는 대부분 다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최성해 전 총장 말을 좀 들어보면 비례대표를 5번 안에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것도 일단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범죄가 있는 거를 몰아가야 되는데 명백한 게 없어. 근데 그런 걸 감춰놓고 마치 제3자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뭔가를 해줘.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통화 시점도 이게 서로 이제 주호영은 재판하기 전이라고 말을 했고 최성은 정확하게 주호영이 원내대표니까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원내대표라고 하면 최성의 말을 빌려 들으면 이미 작년 그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6월, 7월 정도가 될 것이고 그때는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최성애가 약간 코너에 좀 몰려 있을 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 2번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주호영이 전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1심 재판에서도 이 녹취록 최측근인 사람의 이 녹취록은 증거로 안 쓰고요. 검찰이 진짜 나쁜 새끼들인 게 그런 거지. 어쨌건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 최성해 이 사람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서 믿을만하다. 말 한마디에 사실 징역 4년 법정 구속된 거거든요. 사실 그 7대 20일이라고 말하는 거에 끼워넣기 가까워요. 그걸로 실형사 할 만한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건은 아니었고 거기다 괘씸죄 더해가지고 4년 선고해버린 건데 결정적으로 최성희의 말은 객관성이 일단 없고 그리고 최성희가 한 거짓말로 엄청나게 밖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요. 최성희가 말이 계속 바뀌어요.
표창장 상장 대장이 뭐 태웠다, 뭐 서각했다, 뭐 사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일주일 전에 표창장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표창장을 왜 서각했는지 아니면 파쇄했는지는 미루 짐작할 때 그 대장에 재발급된 명단에 조민 상장이 있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최성희와 국민의 짐 그리고 검찰과의 짬짬이로 보이는데 왜 이걸 가만히 있냔 말이야. 그래놓고 조국은 떨고 가재.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을.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성희 씨 당신 아웃이야. 이 사람 구속시켜야 돼요. 그렇죠.